근생빌라. 이 근생빌라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 해도 정말 잔인하고 악랄한 단어입니다. 근생과 빌라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아시다시피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의 줄임말인데 사무실이나 매점, 카페 등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빌라는요. 이 빌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죠.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을 뜻하는 근생이란 단어와 주거용 건물을 뜻하는 이 빌라 두 개의 단어가 혼합이 된 혼종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정말 잔인하고 악랄한 이유는 마치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합법적이다 라는 인식을 상대방한테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자, 이건 건물의 용도는 근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내부는 빌라,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안방, 작은 방, 화장실, 주방, 거실 등으로 공사를 하고 빌라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빌라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빌라를 산 사람은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을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인 근린생활시설로 원상회복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거용 다세대 빌라의 요건에 맞게 양성화를 하거나 아니면 관청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용 다세대의 요건에 맞춰서 양성화를 하는 것이 간단하다면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양성화가 되는 거라면 처음에 지을 때부터 신축업자는 굳이 이걸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신축업자가 이걸 굳이 근생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 34제곱미터마다 한 대의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빌라는 서울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가 넘으면 세대당 한 대를 만들어야 되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34제곱미터와 60제곱미터 두 개를 단순 비교를 해봐도 주차장이 이 근생의 경우가 주거용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신축업자한테 더 큰 이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 자리를 건물을 만들어서 더 이득을 낼 수 있으니까요. 또 다세대 빌라는 4개층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층, 6개층으로 하려면 또 얘를 근생으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층, 6번째 층을 빌라로 공사를 해서 또 허가는 근생으로 받아놓고 빌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는 건물의 총 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을 200평까지를 할 수 있거든요. 200평까지가 맥시멈인데 이걸 넘어가는 면적을 근생으로 허가를 받고 또 불법으로 빌라로 만들어서 팔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빌라를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양성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거나 4층이 최대치인 다세대 빌라의 5번째 층, 6번째 층을 양성화를 하려면 아파트나 연립 같은 건물의 규정에 맞춰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천호동에 10평 정도 되는 대지에 25년 된 단독 건물 주택이 있는 부동산 물건을 어느 분께서 매입을 하셨는데 특이하게도 그 단독 주택이 무허가였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25년 전에 건축업자가 그분한테 그 집을 팔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어서 등기를 못 쳤는데 6개월 정도 있으면 양성화가 될 거니까 싸게 줄 때 빨리 가져가라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동안 양성화는커녕 이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만 다 그러면서 그 매도인 분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건물을 지어서 근생빌라다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서민들을 현혹해서 사먹고 종적을 감추는 정말 악랄한 신축업자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주변에 빌라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지인분들께서 계시다 그러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셔서 절대로 불법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건물은 쳐다보지도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가격이 싸다고
아니면 조금 있으면 양성화가 될 거다라는 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을 적합한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